자, 반갑습니다. 우리 심프로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심프로입니다. 자, 화요일장 마감 뒤 넥스트 거래까지 좀 지켜보다가 8시 이후에 좀 늦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대체휴일로 인해서 휴장이었고 오늘이 이제 첫 거래일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조금 아쉬워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증시나 뭐 홍콩 증시, 뭐 대다수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이제 최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직접적인 발언 그리고 이런 중동에 대한 이 격화가 계속해서 조금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이제 매크로가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8%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더 반납을 하다 못해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좀 마감이 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일단은 바닥을 찍고 나서 일단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V자 반등은 이번 시장에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V자 반등이 나온 적은 코로나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는 사실 이러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이제 아마 8월 말, 그래서 9월 한 극초반까지는 아마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명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리고, 또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중에 이제 5%, 6%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저는 일단은 분위기가 좀 이 상태로 이어지면은 25만 원까지는 한번 돌파를 해주고, 그래서 저항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조금 바닥을 다지는 흐름으로 나타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증시로 봤을 때는 25만 원을 돌파하기는 조금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히 이제 다시 또 하락으로 가겠다 이런 뭐 공포 심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제 영상에서 언급드린 대로 여러분 급하게 오를수록 오히려 급하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하락을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우리의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계속해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개인들의 이 광기가 조금 사그러들고 정상적인 시장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타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을 찍은 뒤에는 그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치 근본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뉴스가 꽤 괜찮은 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HBM의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말간에 이제 이슈로 해서 매크로 짚어드렸고 반도체 메모리에 관련된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제 이 슈퍼사이클 내러티브 그리고 AI 산업 또한 지금 견조하다 엔스로픽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들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문제없이 지금 현재 산업의 펀더멘털은 제가 전혀 훼손이 된 게 없다고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숫자가 그렇게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늘 몇 가지 이제 이슈만 좀 짚어드리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중동 이슈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좀 하락을 하게 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미국 국채금리예요. 자, 제가 보시면 여기 미국 국채 30년물하고 10년물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있죠. 자, 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사상 최고가 2007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어쨌든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회사채가 됐든 어떠한 이제 국가 부채가 됐든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가 늘어나면요 그게 또 뭘로 발생이 되냐면 비용이 돼요. 이게 비용이 되게 되면은 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회사들이 있죠. 얘네들이 지금 자기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돈을 빌려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데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베타성이 굉장히 커요. 어쨌든 투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어쨌든 일본은 이제 다른 이제 이슈로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증시 상승에 굉장히 큰 브레이크 상단을 막아버리는 이슈가 됩니다. 매크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고, 그러면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 이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바닥을 잡았던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정확하게는 날짜가 이제 29일날 7월 29일날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동에 대한 이제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또 트럼프가 발언을 하게 되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동력이 됐는데 지금 고점 찍을 때쯤 되니까 또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참 제가 음모론자는 아닌데 시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 명분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쪽에서는 지금 어떤 해결책이 안 나와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끝내버려도 지지율엔 굉장히 큰 타격이 남을 거고요. 여기에서 더 뭔가 강경한 정책을 하자니 유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국채금리의 상승의 원인이 전부 이거거든요. 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90달러를 살짝 돌파를 했었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또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기에는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중동에 대한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또 갑자기 김정은 북한 쪽에다가 이제 또 관심을 돌렸어요, 트럼프가. 자, 중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북한 쪽에 이제 자기가 김정은과 직접 회담을 하고 이런 어떤 평화주의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급등을 하게 됐고 그에 따른 증시 상승도 확실히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에 대표적으로 아난티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뭐 얼마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다 보내기는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이런 인과관계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동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은 북한을 다시 한번 또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시선의 분산인데 이 카드가 잘 먹힐지가 저는 조금 미지수예요. 사실은 이게 먹히면은 다행이고 시장이 조금 더 불식시키는 어떤 촉매제로 작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 중간 선거가 77일 남은 입장에서 지금 사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2달, 3달 안에 뭔가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이 발목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야 중간 선거 전에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게 또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데 문제없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될 텐데 일단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지금 시장이 사실은 단기적인 이런 조정이 나와도 크게 뭐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 이슈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런 6,0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명분이 그래요. 왜냐면 미국 국채금리 30년물, 10년물, 일본 10년물까지 올랐다는 거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급락이 갑자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저는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연합훈련 축소, 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동이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지 시장에선 이제는 큼지막한 이 브레이크를 걸 만한 이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빠르게 해소가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이제 PC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 PC라는 게 여러분 CPI라는 거는 들어봤죠? 이번에 괜찮게 지나가면서 또 시장이 좀 잘 지나갔는데 사실 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CPI보다는 PC입니다, 여러분. 뭔 차이가 있냐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이제 근하는 건데 이게 CPI보다는 보통 평균적으로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FOMC에서도 CPI보다는 PC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이제 정책 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6%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월 대비했을 때 낮아지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에는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이 될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면 제가 또 1시간 이상 떠들어야 돼가지고 요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달 26일에 이제 발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나오려면 중동에 대한 이슈, 이게 뭐 지금 북한 카드를 꺼내가지고 좀 시선 돌리기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3.7 이상 이게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충격에 한 번 더 출렁일 수가 있다. 그 정도로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종목만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수익을 좀 쌓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또 한 번 올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 코스닥 레버리지 1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바닥권에서 주고 나서 현재까지 이제 한 82% 정도에서 지금 제가 전부 매도 사인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괜찮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 코스닥 기준으로 850포인트까지가 이제 고점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리고 한 800 초반이나 이제 이 700 후반까지 한번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정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어쨌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상황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저도 쉽게만 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심플하게만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추적은 계속해서 하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시장을 참여하시는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제 관점을 좀 풀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VIP 분들에게 이거는 진짜 일생일대 기회다. 최소 5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다 수익 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타점이 나갈 거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챙겨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냥 들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 수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를 제가 자랑하려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구독자분들하고는 항상 같이 수익이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좌를 오픈을 하는 겁니다. 웬만한 유튜버들 중에 계좌 까고 이렇게까지 이제 활동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뭐 자랑하려고나 꺼드럭거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구독 버튼을 받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께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챙기고 있다 정도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렀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증 절차가 되셔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전부 SMS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 관점을. 그러니까 이런 거 받아보시려면은 제가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시는 방법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기회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만 시청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장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구독 인증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금 모바일 기준 영상으로 여기 더보기란을 누르게 되시면은 지금처럼 파란 색깔로 링크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만 하게 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바로 문자 발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더보기란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둬요. 그래서 댓글만 클릭을 하게 되시면 또 이런 링크를 확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딱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디바이스, PC나 태블릿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제가 QR코드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화면으로 찍기만 하시면은 또 동일하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발송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바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시면, 자, 제가 문자 발송해드리는 플랫폼, 여기 좌측에 문자 내용 보이시고 여기 주소록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주소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규반 분들, VIP 분들 외에 가장 중요한 구독자 인증 무료 발송해주신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바로 문자 발송할 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프로젝트는 제가 구독자 한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전부 통과가 되셔야지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안내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